안녕하세요, 제로타카입니다. 오늘은 신형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차량 실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차량은 캘리그래피 등급이고 하이브리드 1.6 터보입니다. 이 차량의 옵션은 뒷좌석 전동식 도어 커튼, 하이테크 패키지, 파노라마 썬루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고 차량가는 5,813만원입니다. 운전석 시트를 먼저 볼게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에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 4웨이 럼버 서포트, 스트레칭 모드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무릎, 허벅지 쪽에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앞쪽 부분을 아래로 누르면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등받이 조절. 이 부분은 럼버 서포트인데요. 시트의 등 쪽 공기 주머니를 채워서 나의 체형에 맞추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시트 볼스터라고 하는데요. 스위치를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면서 시트 옆쪽, 옆 부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안아주는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버튼은 릴렉션 컴포트 시트인데요. 버튼은 앞쪽 버튼, 뒤쪽 버튼이 있어요. 뒤쪽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시트가 휴식 모드로 변경이 되고요. 다시 앞쪽 버튼을 누르면 시트는 원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 버튼은 에르고 모션 시트.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골반, 허리, 전신 이렇게 세 곳의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 좌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도어 패널을 보면 메모리 시트는 총 2개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메모리 시트에 저장되는 항목은 총 4가지입니다. 운전석 시트, 스티어링 휠 위치, 사이드 미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4가지가 기억이 됩니다. 사이드 미러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요.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신다면 R 방향으로 놓고 상하, 좌우로 조절할 수 있고 왼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실 때는 L 방향으로 놓고 상하, 좌우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은 수동으로 사이드 미러를 접고 펼 수 있습니다. 전체 문 잠그고 여는 버튼, 1열과 2열의 창문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여기 아이콘을 자세히 보면 위아래로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아이콘의 경우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적용으로 한 번 눌러서 쭉 내려가고 한 번 눌러서 쭉 올라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아이콘의 화살표 표시는 따로 없습니다. GN7 그랜저는 전자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키즈 락 버튼. 이렇게 주황색 불로 들어오게 되면 클러스터 화면에 어린이 보호용 잠금 장치 켜짐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주황색 불로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경우엔 뒷좌석에서 창문과 차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 버튼은 후면 선커튼인데요. 버튼을 눌러서 선커튼이 올라오게 하거나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어를 R로 놓으면 커튼이 내려가 차량 뒤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내려가고 기어를 P로 변경하면 커튼은 다시 올라옵니다. 기어를 D로 변경하면 선커튼이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시속 20km 이상이 되어야 자동으로 선커튼이 올라옵니다. 스티어링 휠과 도어 패널 사이를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전조등의 조사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에 짐이 많이 실릴 경우 무게 때문에 뒤쪽이 아래로 쏠리면서 라이트가 올라가죠.
그럴 땐 조사각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빛의 방향은 아래로 향합니다.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레버를 앞으로 당기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지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레버를 뒤로 밀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제됩니다. 이 차량은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서 버튼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차체 자세 제어 장치인데요.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에서 구동되는 바퀴가 헛도는 것을 방지하고 커브 주행 시 적절한 구동력과 조종력을 가능하게 차체를 제어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너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기능은 항상 켜두시는 게 좋고요. 만약 꺼져 있다면 클러스터에 표시가 됩니다. 클러스터 왼쪽을 보면 동그라미 모양이 있는데요. 지문 인증 시스템입니다. 등록된 지문으로 사용자를 인식하여 스마트키 없이 시동을 걸거나 전자결제를 하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볼게요. 변경된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 좀 헬멧 같기도 하고, 휠 자체는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아요. 스티어링 휠 왼쪽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주행 관련한 기능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반자율 주행, 스마트 크루즈 버튼이고요. 한번 누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이 되고, 길게 누르면 리밋의 기능이 켜집니다. 리밋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도 제한 카메라에 자꾸 찍히시는 분들은 속도 구간이 나오면 리밋을 통해서 속도를 설정하셔서 그 이상 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끌 때는 다시 길게 누르면 꺼집니다. 이 버튼은 크루즈 컨트롤이나 리밋의 기능이 켜져 있을 때 속도를 변경하는 건데요. 한 칸씩 올리면 숫자는 1씩 변하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숫자는 10단위씩 변경이 됩니다. 또한 가운데를 꾹 누르면 일시정지, 다시 누르면 재시작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는 앞차와의 차간거리인데요. 앞차와의 차간거리는 총 4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작동 시 차가 알아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이 버튼은 클러스터의 차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클러스터 화면에서 다양한 차량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옆에 이렇게 땡땡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엔 이 휠을 통해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OK 길게 누르면 초기화 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정보 부분이 초기화가 됩니다. 이 버튼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과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이 같이 있는데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은 전방 카메라를 통해 차선을 인식하여 방향 지시 등 조작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 및 스티어링 휠 조향을 보조합니다.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은 전방 카메라로 차로 및 선행차를 인식하여 스티어링 휠을 제어함으로써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켜져 있을 때는 클러스터에 회색으로 표기가 되고, 활성화 시에는 녹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여기 LED의 색깔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은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인데요. 여기 모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미디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는 현재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모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미디어로 켤 것인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블루투스 오디오, 자연의 소리, FM, 이 정도 설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체크를 하신 후 다시 모드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
자연의 소리, 블루투스. 블루투스는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는 들리지 않네요. 이 버튼은 트랙을 이동하는 버튼, 그리고 즐겨찾기 버튼. 즐겨찾기 버튼은 빠른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즐겨찾기 버튼으로 어떤 기능을 바로가게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음성 인식 버튼. 오늘 날씨 알려줘. 현재 잠실동은 맑아요. 이후 오전 11시에는 히터 켜줘. 히터를 켤게요. 이렇게 다양한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볼륨을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가운데를 꾹 누르면 음소거 기능이 됩니다. 전화를 받고 끄는 버튼. 기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이오닉 5나 6보다는 제 느낌에는 조금 더 두껍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이 레버시 기어는 조금만 운전하면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일 것 같습니다. 이 휠을 통해서 볼륨을 조절하거나 가운데 버튼을 꾹 눌러서 미디어를 켜고 끌 수 있고요. 홈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 버튼은 맵, 서치. 기존 차량은 이 부분에 내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서치로 변경이 되었네요. 미디어. 이 버튼은 트랙을 이동하거나 주파수를 변경하는 버튼, 즐겨찾기 버튼, 셋업 버튼. 기존 차량에서는 셋업 버튼을 누르면 차량 설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이 되어서 목차가 아니라 어플식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내비게이션 아래쪽엔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의 옵션 이름은 플래티넘이고 옵션 금액은 130만원입니다. 프리미엄 등급에서 플래티넘을 추가하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조 컨트롤러 화면을 보면 여기 공기청정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미세먼지 감지 센서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감지하여 표시하고 필요시 공기청정 모드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해줍니다. 이 화면에 스티어링 휠 열선이 있습니다. GN7 그랜저는 기본 트립인 프리미엄에도 스티어링 휠 열선은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됩니다. 에어컨을 끄고 켜는 버튼, 노멀 테마. 이 노멀 테마는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노멀 테마를 길게 눌러서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만의 DIY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홀드. 오토홀드는 차량 운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차량이 정차한 후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정지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으로 운전자의 피로도를 감소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오토홀드가 켜져 있을 경우 클러스터에 회색으로 표기가 되고 작동 시에는 초록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앞 범퍼 센서. 범퍼 쪽 센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센서는 후진 기어 시에는 켜지는데 주행 중에는 켜지지가 않죠. 만약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는데 앞쪽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 버튼을 켜면 기어를 D 상태로 놓아도 앞쪽 센서가 켜집니다. 반대로 세차장이나 아는 길을 들어가는데 소리가 너무 거슬릴 경우 센서 버튼을 끄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버튼을 끈다 해도 후진 시에는 뒤쪽 범퍼 센서는 꺼지지 않습니다. 서라운드 뷰. 이 서라운드 뷰를 통해 내 차량의 주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 열선 버튼. GN7 그랜저는 기본 트립인 프리미엄에도 전좌석 열선은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됩니다. 내기순환 버튼, 앞유리 성이 제거, 뒷유리 성이 제거와 사이드미러 열선. 이 부분은 뒷좌석에 사람이 앉았을 때 안전벨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무선 충전 시스템에는 논슬립 패드까지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튼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핸드폰을 연결하면 카플레이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싫으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충전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충전 기능만 사용을 하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핸드폰과 연결하면서 충전을 하고 싶을 경우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네요. 그리고 C타입에 충전 케이블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핸드폰을 여기에 올려두면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이럴 경우에 설정에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셋업, 차량, 편의, 휴대기기용 무선 충전 시스템의 체크. 이 부분은 UVC 향균 시스템인데요. 살균할 물건을 이 안에 두고 버튼을 누르면 살균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여기 콘솔 박스 안에 물건을 넣으시고 닫고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작동 후 10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고 살균이 종료가 됩니다. 다시 살균을 원할 경우 커버를 열고 닫고 버튼을 다시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의 실내 기능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엔 또 다른 차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